1976년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집, 그곳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도시 생활을 시작하게 된 아버지는 꽤 들떠 있었는데요. El cielo de Madrid para nosotros solos. 어떤 이유에서인지 4년 동안 비어 있었긴 했지만 상당히 조건이 좋은 집이죠. Pues adelante. Como pueden ver, está todo tal y como lo dejó el anterior propietario. Ventanas grandes, Pues mire, son como las del pueblo. pero las vistas son mejores. 하지만 고향에 연인을 두고 온 큰딸 안파로는 마냥 행복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정든 고향을 떠난 것이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Para qué queremos nosotros una casa tan grande? Vamos a darle una oportunidad a los críos y a nosotros también. Que buena falta nos hace. 그날 저녁 자신을 잘 따르는 막내 동생 라파엘과 놀아주는 안파로. ¿Qué ves? Una cosita. ¿Qué cosita es? ¿Peine? No. 그런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요. Abuelo, ¿qué hace? 그때 갑자기 뒤에서 문이 닫히고 ¿Rafa? 방 안에 동생이 걱정된 그녀는 문틈으로 들여다보는데요. Rafa, ¿qué haces?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창틀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라파엘.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그를 구해내지만 안파로는 혼쭐이 나죠. No quiero más tonterías en mi casa, ¿me oyes? 모든 것은 안파로의 잘못으로 돌아가고 일단락됩니다. Creo que estoy revuelta el viaje, me voy a la cama. 다음날 부모님이 모두 출근하시고 집에 남은 안파로는 동생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는데요. 갑자기 부엌에서 라파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Sí, sí. ¿Sí qué? ¿Qué dices? Me has preguntado. No, no te he preguntado nada. 그때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나가시는 소리에 그녀는 동생을 두고 자리를 비우죠. No te muevas, ¿me has oído? 구슬을 줍자 건너편 방에서 켜지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에 홀려 누나의 말을 잊고 라파엘은 부엌을 떠나는데요. 그때 화면이 바뀌고 할머니 인형은 라파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Y qué mayor! Dime una cosa, Rafael. ¿Te apetece jugar? 그와 함께 놀고 싶어하는 듯한 인형의 섬뜩한 말에 라파엘은 텔레비전을 꺼버리지만 안파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라파엘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Rafa! ¡Rafa! Tengo una pistola. Pim, pam, pum. Que dispara sola. ¡Ay, qué nervios! 경찰이 찾아와도 라파엘을 찾지 못하자 결국 직접 아들을 찾아 나서는 부모님. ¿Puedo ir yo, mamá? No, tú quédate con el abuelo. Lo vamos a encontrar. 어두운 밤에 안파로는 또다시 할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지고 말았는데요. 그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화에서는 놀랍게도 라파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No, cariño, no te vamos a dejar solo, pero tienes que decirme dónde estás. No lo sé. Me ha visto. 문 밖에서 나는 비명소리에 옆집의 문을 두드리는 안파로. 마침 가족들이 돌아오고 문을 부셔 들어간 그곳은 텅 비어 있었는데요. ¡Rafael, hijo!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안파로는 커튼에 비친 아이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어느새 커다란 인형으로 바뀌어 있는 그림자. 그녀는 다가가 커튼을 열어보는데
결국 라파엘은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날, 이번에는 둘째 아들 페페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고향에서부터 일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던 페페는 이사온 다음날 옆집에서 의문의 쪽지를 받았었는데요. 옆집의 클라라에게 페페는 호기심을 느끼고 답장을 보내죠. 답장을 보내는 속도가 묘하게 빨랐던 그녀는 라파엘이 사라진 이후 또 다른 내용의 쪽지를 보내오는데요. 사라진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수상한 말에 페페는 바로 지하실로 향하죠. Clara, 설상가상으로 불까지 꺼져버리고 분명히 젊은 여성이었는데 한순간에 백발의 할머니로 변해버린 그녀. 그녀를 피해 페페는 지하실에서 도망치죠. 한편 장을 보고 온 암파로는 갑작스레 토기를 느끼고 화장실로 뛰쳐갑니다. 그녀의 배에는 무슨 일인지 선명한 자국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다시 걸려오는 전화. Rafael, 그 순간 옆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바로 달려가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라파엘을 구해냅니다. 무슨 일인지 라파엘을 돌려준 귀신. 돌아온 라파엘은 왜인지 모르게 그녀의 배를 쓰다듬는데요. 그날 밤 갑작스레 쥐약을 먹으려는 암파로. 그 순간 암파로에게 경고를 하듯 이상현상이 일어났는데요. Amparo, ¿qué haces? 가족들은 암파로를 구해내고 집을 떠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새우지만 매일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 상황. 언젠간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집에 숨어있는 가족들을 위협하는 정체 모를 존재. 그녀는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Ella. 5월에 개봉 예정 영화 그 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새로운 공포에 몰아넣을 그 집의 관전 포인트 3가지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실제 장소. 그 집은 실제로도 소름 끼치는 장소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영화 속 이 집의 모델인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건물에는 저장 강박증과 치매를 동시에 앓은 건물 상속인의 기구한 운명이 얽혀있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상속인의 상태 때문에 현재 소유권조차 불분명한 상태라고 하네요. 또한 이 집이 위치하고 있는 거리 역시 일가족을 살해한 후 발코니에 널어놓은 사건, 창고 속에서 수많은 태아들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 등 수많은 살인사건과 인명사고가 얽혀있어 스페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거리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공간의 활용. 그것, 그리고 컨저링. 두 작품처럼 신선한 공포를 선보인 워너브라더스가 제작을 맡은 만큼 이번 작품 역시 공포의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집은 공간적 활용도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집 밖과 집 안 사이, 문과 문 사이, 복도를 가운데 둔 옆집과의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긴장감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게다가 집이라는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평범한 순간들과 평범한 소리들이 주는 공포 역시 상당합니다. 세 번째, 섬세하게 얽힌 스토리. 암파로의 배에 난 손자국, 갑자기 돌아온 라파엘과 암파로의 음독을 방해했던 집의 귀신. 이처럼
표면적으로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떡밥들을 촘촘히 엮어나가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심지어 영화 내에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깔려지는 복선들이 후반부에 소름 돋게 풀려간다고 하니 스토리가 탄탄한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or qué nos hemos mudado aquí si en esta casa ya vive alguien? 5월에 개봉 예정인 그 집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 Veo.